인간은 100년도 더 전부터 블랙홀이 있다는 걸 짐작하고 있었지만 수학 공식으로 알려진 게 다였어요. 이제 우린 처음으로 블랙홀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에 대한 많은 것들이 베일에 쌓여 있어요. 블랙홀보다 더 불가사의한 그들의 사촌격 존재인 화이트홀은 그 예 중 하나입니다. 정말이에요. 블랙홀을 영상에 담을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블랙홀은 주변에 있거나 다가오는 모든 걸 흡수해버립니다. 빛마저도 삼켜버려요. 자, 이 녹화 영상을 뒤로 돌려봅시다. 이게 바로 화이트홀의 모습일 거예요. 블랙홀과 반대로 모든 걸 뱉어내는 거죠. 그럼 다시 지구로 돌아가 볼까요? 부엌 싱크대로 가보세요. 수도꼭지를 틀고 물이 배수관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봅시다. 배수관이 바로 블랙홀이에요. 인력이 강해서 물줄기가 헤어나지 못하죠. 자, 이제 물줄기를 관찰해 볼까요? 싱크대와 닿는 순간 사방으로 튀게 되는데 이 마찰의 힘이 너무 세서 튀는 물방울이 물줄기에 합류하지 않고 배수관으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화이트홀의 원리입니다.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때 마주할 가장 큰 장애물은 지구의 중력입니다. 로켓을 잡고 놔주지 않을 테니까요. 단, 로켓 엔진이 너무 강력해서 지구 이탈 속도보다 빠르게 날아올 수 있다면 우주에 갈 수 있습니다. 블랙홀의 중력은 너무나도 거대해서 이탈 속도에 닿는 것이 불가능해요. 빛의 속도보다 빠른데 우주에서 빛보다 빠른 건 없습니다. 이제 이 중력의 강력한 힘을 유지한 채 방향만 바꿔볼까요?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분출하는 거예요. 블랙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빛은 화이트홀에 근접하지 못할 겁니다. 참 이상하죠? 화이트홀에게도 질량이 있다면 중력도 있을 거란 뜻이거든요. 모든 우주 물체들이 그렇듯 화이트홀 역시 인력으로 주변의 것들을 끌어당겨야만 합니다. 마치 태양이 여러 행성을 주변에 맴돌게 하는 것과 지구가 우리의 발을 땅에 붙이고 끌어당기는 것처럼요.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이라 불리는 바깥 경계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안쪽에서 발생하는 중력이 가장 강력해요.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에 반해 화이트홀의 사건의 지평선 안쪽으로는 그 무엇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죠. 블랙홀은 주변에 있는 물질을 먹으면서 생존합니다. 블랙홀 안에 빨려 들어가지 않은 거대한 양의 가스와 먼지는 블랙홀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이 먼지와 가스는 반짝거리는 원반으로 응축되는데요. 너무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납작해집니다. 블랙홀과 달리 화이트홀은 회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원반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이론에 존재하는 이 화이트홀이 진짜 우주에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수학적인 공식만 있을 뿐이죠. 게다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뱉어내는 커다란 물질이 우주에 있었다면 이미 우리 눈에 띄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이론은 있습니다. 화이트홀이 실제로 어떨지 예상한 거죠. 학교에서 배웠다면 기억하겠지만 물질은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없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질량과 에너지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무를 불에 태우면 다 타고 남은 모든 것들, 그러니까 숯과 재와 가스는 원 형태의 나무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변하든 간에 그 원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블랙홀에는 이 원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블랙홀이 에너지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질량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닳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블랙홀이 질량을 전부 잃는다고 해도 빨아들인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빨아들인 모든 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린 블랙홀의 힘의 원천이 중심부에 있는 특이점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특이점은 정말 작지만 거대하고도 무거운 질량을 가져서 모든 물리와 수학이 통용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현실에 구멍을 내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우주 비행사들은 특이점이 아니라 블랙홀 안쪽에 또 다른 개방된 공간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과하면 우주의 다른 공간으로 이어진다든가 아예 다른 우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 끝에 있는 것이 만약 화이트홀이라면, 그렇다면 블랙홀이 빨아들인 모든 것들의 행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아예 다른 곳으로 넘어간 게 되겠죠. 또 다른 이론은 블랙홀이 일생 중 정말 짧은 시간 동안 화이트홀로 변한다는 겁니다. 바로 붕괴 전이에요. 블랙홀이 천천히 질량을 잃고 있다면 언젠가는 전부 다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기 바로 직전 화이트홀로 변하는 거예요.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우리가 화이트홀을 찾지 못한 이유가 증명됩니다.
꺼져가는 블랙홀을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블랙홀이 증발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우리 모두 블랙홀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태양보다 큰 별의 중력이 스스로 무너질 정도로 노쇠화되면서 초신성이 일어나면 블랙홀이 생겨요. 별이 아닌 블랙홀이 쇠약해지면서 화이트홀로 변하는 게 아니라면 화이트홀의 유래는 유추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주 역사상 제일 먼저 발생한 블랙홀들은 빅뱅이 이루어지고 곧바로 태어났어요. 그 고대 블랙홀들이 화이트홀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론을 받아들인 우주 비행사들은 실제 화이트홀의 크기가 굉장히 작을 것이라고 유추합니다. 빛의 파장보다도 작을 거라고 유추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건 박테리아보다도 작은 거예요. 우리 눈엔 보이지도 않고요. 화이트홀의 청력 때문에 다른 물체와의 반응도 일절 보이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서도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화이트홀은 신비로운 암흑물질일 수도 있어요. 암흑물질은 우주의 85% 비중을 차지하지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죠. 어떤 이들은 빅뱅이 우리가 생각하는 화이트홀의 모습과 수상할 정도로 흡사하다고 주장합니다. 작은 점 하나가 갑자기 여러 갈래로 폭발하면서 향후 별, 은하계, 행성, 그리고 생명 그 자체로 변할 모든 물질을 뿌리거든요. 2006년에 나사의 인공위성이 아주 강력한 감마선 폭발 현장을 포착했어요. 이 폭발은 우주에서 발생한 가장 밝은 에너지 폭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폭발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던 지점에서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게다가 초신성과 중성자별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감마선 폭발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마선 폭발은 단 몇 초 동안 이루어지지만 이번엔 1분 30초 동안 지속됐어요. 아까 나열한 여러 가지 이론을 떠올려 보면 우주 비행사들이 이때 관측한 것이 실제 화이트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비로운 화이트홀에 대한 많은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우리가 연구해온 우주의 섭리에 대한 계산과 예측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현재 화이트홀은 곰곰이 생각해보고 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멋진 수학 공식에 불과해요. 하지만 하나 명확한 사실은 50년 전만 해도 블랙홀 역시 공식으로만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미래에는 화이트홀의 실체를 보고 놀라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